지금 임단협이 어제 7월 6일까지 해서 4차 교섭이 있었습니다. 2차 교섭에는 노동조합 요구안을 설명했고, 어제 4차 교섭에서는 사측이 계약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계약안, 현재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으로 호사를 누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안 좋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해설을 우리 지부장 동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 토목건축 분과위원회, 그러니까 전국 단협, 전국 인단협하고 그리고 수도권 보충협약 이 두 가지인데요. 일쪽에 있는 2021년 토목건축 분과위원회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해설부터 지부장 동기에게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단체협약 내용 중에서 새롭게 우리 노동조합이 조항이 아예 없었던 그 조항을 신설해서 요구를 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별대우 금지입니다. 이 차별대우 금지 조항을 새로 신설할 것을 요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내용을 보면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안에 제6조의 차별대우 금지 조항을 두고 1항과 2항으로 나뉘어지는데 2항이 새로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2항은 회사는 조합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채용 또는 노동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하는 내용으로 조항 요구를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근로시간을 전국 통일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안에 제13조가 근로시간 조항인데요. 기존의 근로시간은 구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다 동일하고요. 시업시간은 07시 현재와 같습니다. 그리고 종업시간이 16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17시로 되어 있습니다. 30분을 당기자 여기서 이제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거는 우리 노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세 번째로는 백신 접종 유급휴가 조항을 새롭게 요구를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맞고 나면 48시간의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질본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는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못 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 48시간을 전부 다 유급으로 처리해달라는 건 아니다. 그 중에 백신 접종을 하는 그 당일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좀 처리를 해달라. 임금협약입니다. 임금, 2021년 임금인데요. 전문은 기존과 동일하고 제1조는 임금인데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임금 구간은 한 구간밖에 없다고 그랬죠? 형털목수 기능공밖에는 없습니다. 그 임금은 형털목수 기능공 임금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3만 5천 원으로 한다. 기존엔 22만 5천 원이죠. 3조는 유급휴일 임금 지급입니다. 기존에는 2019년도에 노사가 합의한 내용대로 자기가 현재 지급받고 있는 일당에서 32,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을 받고 있는 거죠. 2019년도에는 27,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급휴일 임금은 19만 3천 원인데 이게 형틀목수 기능공 기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받는 임금에서 일당에서 2019년도에는 2만 7천 원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받아 왔었고 지급받아 왔었고 금년 3만 2천 원을 차감을 해야 19만 3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랬던 것을 유급휴일 임금은 1일 임금으로 한다. 하루 일당을 다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로 한 겁니다. 구조는 근무 시간 중에 노조 활동 인정을 새롭게 좀 수정해서 신설 요구를 한 겁니다. 기존에는 8조에 이 조항이 있었던 것을 구조로 옮긴 거고요. 근무 시간 중에 노조 활동을 회사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 시 근무 시간 중 월 2회 총 2시간 노조 활동 및 교육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은요. 근무 시간 중 월 1회입니다. 1회. 월 1회 2시간인데 여기서는 월 2회 2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조 보건휴가입니다. 여성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 보건휴가를 준다. 법에는 무급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위법이 헌법이죠. 헌법을 상회하는 법은 없는 겁니다. 헌법을 상회할 수 있는 법은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만이 헌법을 상회할 수가 있어요. 제정해 놓은 법률에 보면 여성에게 월 1일에 법에서는 무급으로 휴가를 주도록 이렇게 정해놨지만 우리는 노사가 합의해서 이 여성조합원들에게는 월 1일에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급. 사측에서는 이거를 무급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법의 무급인데 유급으로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아주 계약안을 후퇴된 계약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20조는 후생복지 조항입니다. 1항에 보게 되면은 20조 1항을 보게 되면은 회사는 조합원을 위하여 작업장의 팀별 컨테이너 내문수기 간이 세면장 남녀 구분된 탈의장과 휴게실을 필히 갖추어야 한다. 괄호 안에 시공사와 함께 협의한다 하는 내용으로 조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항을 보게 되면 시공사와 함께 협의해 주차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이 1항과 2항의 내용으로 새롭게 이렇게 요구안을 제출을 했는데 2항에 대해서는 확간간담회였나요? 일지대 쪽에서 이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거 좀 작은 현장, 이런 현장에 일을 나가면 주차 공간이 확보가 어려워서 어디 골목길이라든가 이면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했을 때 스티커가 발부돼 가지고 그에 따른 과태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없애기 위해서 사용자 측에서 주차 공간을 좀 확보해 주도록 아예 단체 협약의 내용을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과 의견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회의에 이 내용을 갖다가 의견으로 제출을 하고 그 제출된 의견이 수용이 돼서 이렇게 요구하기로 했다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조는 안전보건장구인데 1, 2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1항은 회사는 노동자의 신체에 맞는 검증필 합격품인 안전보건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2항은 조합원의 의무를 함께 뒀습니다. 조합원은 지급받은 안전화 및 안전모, 안전벨트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단 작업 상황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높이 1m도 되지 않는 이런 높이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골이 걸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옛날에는 뭐 삼진아웃 해서 한 번 걸리면 주의, 또 걸리면 경고, 세 번째 걸리면 퇴출, 뭐 이랬었습니다. 요즘은 그것도 없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해서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한 번만 걸리면 무조건 퇴출이다. 이게 안전은 관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안전이 현장에서는 통제 대상으로 변질돼 버린 거죠. 그래서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이렇게 조항에다가 문구를 갖다가 넣은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조는 식사 제공 조항인데요.
회사는 조합원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이거는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 이외 지역은 식사 제공 조항이 없습니다. 식사 제공 조항이. 그래서 이걸 전국 단협 내용에다가 넣기로 한 거고요. 지금부터는 2021년 수도권 지역 보충 협약 안에 대해서, 단체 협약 안에 대해서 임금 협약하고 포함해서 해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궁금해하시는 대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조는 임금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표에 보면 기능공이 없어요. 그죠? 표에 기능공이 없는 이유는 기능공은 전국 통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없는 겁니다. 팀장, 반장, 중기능공, 양성공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일당을 적어놓은 겁니다. 10,000원씩 일률적으로 인상안을 제출을 하고 있는데 양성공 칸을 보시면 5,000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기존 16만 5천원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임금은 17만 원이기 때문에 5천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구간을 대략적으로 두고 있고 양성공 제도를 두고 있는 지역은 수도권 지역이 유일합니다. 수도권 지역 이외에 다른 어느 지역도 양성공 구간을 두지 않습니다. 철근공, 기능공 임금은 25만 원으로 한다 하고 불문거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 직종에 대한 임금은 수도권 지역에서 기능공에 대해서만, 철근 기능공에 대해서만 별도로 임금을 확정을 해 놓고 그 이외 여타의 직종들이나 여타의 구간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약간씩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차를 아직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도 다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항을 보면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에게 임금 외 5,000원의 자격증 수당을 지급한다 하는 요구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격증 수당을 달라는 겁니다. 이 요구안은 2017년도에도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쟁취하지는 못했던 이런 조항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국가공인 자격증,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소지한 이러한 그 조합원에 한해서 자격증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안으로 제출해 놓고 있는 겁니다. 2조는 유급휴일 임금 지급 항인데요. 기존 내용의 수정 내용을 보시면 기존 작업자의 경우 고용 연속성의 유무를 판단해 고용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항에서는 신규 취업자일 경우 유급휴일 수당은 해당 유급휴일 해당일 전후 6일 근무할 경우 지급한다. 단서 조항도 붙어 있고 이런데요. 노동조합은 어쨌든 임금이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임금 발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2019년도에 노사가 합의한 그 단체 협약의 문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출근하여 일하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근하여 일하는 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급휴일 날 조합원들이 출근하지 않잖느냐.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연차 산정 기준에 포함할 수 없다라는 게 업체 측의 주장이었었고, 이 유권 해석을 노동부에 질의를 했는데 노동부에서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해줬냐 하면은 우리한테 아주 불리하게 유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받았습니다. 그죠? 예. 노동조합은
뭐가 힘이다? 쪽수가 힘이잖아요. 노조활동인데요. 굵은 글씨를 보시면은 현장별 월 64시간의 근로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8일 이상을 근로를 하게 되면 4대 보험을 의무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미만일 경우에는 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그 기준을 충족하려면은 8일에 대한 고용을 보장받아야 된다. 유급 휴일을 표로 정리해 놓은 건데요. 다른 거는 다 전년도와 다 동일하고요. 그 추가 요구하는 게 대체 공휴일 그리고 하계 휴가 1일 유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체 공휴일은 이제 이 국무회의에서 대체 공휴일법이 의결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큰 싸움을 해야지 될 문제입니다. 근데 이 대체 공휴일을 어쨌든 우리는 다 적용해 달라 하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계휴가 이거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이거 하루잖아요. 하루 휴가 그러면은 최소한 무슨 뭐 한 3일 아니면 그 이상 어쨌든 이 건설 노동자들에게 하계 휴가를 유급으로 따낸다라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이제 금년에 쟁취를 했다고 하면 이건 차차 이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게 과제로 남겨지는 거겠죠.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성평등 교육 조항입니다. 신설 조항이에요. 신설 조항 이거는 전국이 다 함께 요구하기는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이제 그 내용이 돼서 수도권 지역만 요구하기로 한 거고 1항과 2항으로 나눴습니다. 회사는 회사에 고용된 전체 현장 인원, 관리자 포함하는 겁니다. 관리자 노동자에 대해 월 1회 1시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괴롭힘 금지를 위한 성평등 교육을 진행한다. 2항은 교육 주제 및 진행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노동조합의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하는 내용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이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이제는 아닙니다. 예, 뭐 저희 지부가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시작도 먼저 했고 현장에 여성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 숫자는 미미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형틀 작업을 하는데도 벌써 기능훈련을 통해서 현장에 배치가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 숫자가 제가 보고받기에 100여 명에 이릅니다. 벌써.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이제 그 여타의 직종에 보면 여성 조합원들이 드문드문 보이거든요. 네. 이렇듯이 이제는 이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졌던 건설 현장이 여성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 선두에 우리 경기 중서부 건설 지부가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러한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좀 정기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저희 경기 중서부 건설 지부가 의견을 제출했고 그 제출된 의견대로 이렇게 요구안이 담겨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